그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 뭐 한 기억도 없습니다. 그처럼 그대라는 걸. 검찰의 대장동 특혜비리 의혹 수사가 한창입니다. 그래서 수사 상황을 점검해보는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최영창 세계일보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유동규 전 본부장은 뇌물, 배임 혐의로 이제 구속이 됐고, 네. 그리고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지금 구속의 기로에 서 있는 상태죠. 현재 지금 김만배 씨는 크게 세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네. 먼저 뇌물 공여, 그리고 배임, 횡령 네. 이렇게 됩니다. 먼저 구체적으로 좀 보시면요. 네. 뇌물 공여가 있는데 이 검찰이 김만배 씨에게 755억대의 뇌물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큰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큰 뇌물 액수인데요. 그러니까 이 누구에게 줬냐 이게 또 관건인데 네. 김 씨가 유동규 그 성남 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에게 이 대장동 개발 이익의 그 25%에 해당하는 그 700억대 그걸 주기로 했다. 일단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그리고 지금 일부를 올해 초에 5억 원으로 지금 전달을 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그 한때 또 논란이 됐던 곽상도 의원의 아들 퇴직금 네. 50억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검찰은 뇌물 혐의로 적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배임 혐의가 있습니다. 1,100억 원대 배임 혐의인데 이게 뭐냐면은 검찰이 김만배 씨와 유동규 씨가 이 사업 협약서에 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뺐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그 결과 그 초과 이익이 막대한데 민간에게 돌아갔다. 결국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거다. 지금 이런 식으로 보고 있고요. 횡령 혐의도 있습니다. 이 김 씨가 이 그 화천대유 대주주인데 그 장기 대여금 473억 원이 있는데 여기서 55억 원을 빼돌렸다. 지금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예. 김만배 씨는 이 혐의들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뭐 뇌물, 배임, 횡령, 뭐 검찰이 영장 청구하면서 그 어떤 증거들을 제시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데도 김만배 씨가 지금 혐의를 다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검찰이 그 증거라고 하는 것들이 다 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인데 이거를 증거 능력으로 자기는 보지 않는다 예. 이렇게 네.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할 당시 그 정 회계사가 녹음하고 있는 걸 난 알았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일부러 나는 과장되게 말을 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지금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서 또 김만배 씨가 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면은 동업자 저승사자다. 동업자 저승자. 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이분이랑 과거에 동업했던 분들은 다 정영학 씨가 감방에 보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이 재판부가 녹취록을 얼마나 믿을 건지 신빙성을 받아들이냐 이게 지금 포인트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 재판부가 김만배 씨를 구속을 하게 되면은 이 녹취록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고 이 구속 기로에 서 있는 김만배 씨의 결과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제 출석하면서 김만배 씨가 뭐 어떤 얘기들을 좀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한번 구속영장 심사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지금 화면을 한번 보고 오시죠. 영장에 횡령, 배임, 뇌물 공여 혐의 이렇게 세 가지 적시됐는데요. 전부 다 부인하시는 겁니다. 네,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분에 대한 설명 계속 엇갈린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다시 아니 한번 그분은 전혀 없고요. 예, 그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 뭐 한 기억도 없습니다. 사실. 역시 그분이 누구냐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그분, 예. 1,208억 원의 배당금을 받은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로 알려졌던 김만배 씨가 예. 녹취록에서 배당금의 절반은 그분 것이다 라면서 이제 관심이 쏠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굽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예.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그 김만배 씨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데 예. 근데 또 그분이란 사람이 배당금의 절반을 챙겨갔다? 좀 이상하거든요. 그럼 그분이 대장동 의혹의 몸통인가 좀 이런 궁금증이 나아지는데요. 네. 저도 그래서 지금 한번 그분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분을 찾습니다. 네. 한때 이제 대장동 사업의 동업자였던 이 핵심 인물들의 이렇게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예. 한번 이들의 말을 종합해서 단서를 좀 단서를 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그분은 천화동인 1호 절반 소유주. 네. 자, 이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요. 그 화천대유 100% 소유한 이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을 분배를 할 때 이 김만배 씨가 내 것 아닌 거 다 알지 않냐? 절반은 그분 것이다. 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그러면 그 절반이라 하면 이 절반 정도의 그 지분이 있다는 건데 그럼 실소유주가 그분이 아니냐? 네. 좀 이런 지금 의구심이 나와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한 분 한 분 좀 찾아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그 보시겠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이 정민용 변호사가 있는데 지금은 뭐 좀 사이가 안 좋아 보이던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에 제출한 이 자술서가 있어요. 네. 이 자술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천화동인 1호는 자기 것이고 김만배 씨에게 차명으로 맡겨놨다. 이렇게 여러 번 말을 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용으로 봤을 때 김만배가 천화동인 배당금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했고 유동규 씨는 그 천화동인은 내 것이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부분을 종합을 해보자면 그분은 유동규 씨로 추정이 되는 겁니까? 근데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예. 또 다른 증언이 나왔거든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만배보다 형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또 다른 그 대장동 사업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사람이 바로 이 천화동인 사업 실소유주, 이 미국에 있는 지금 남욱 변호사인데요. 예. 그러니까 지난 12일에 JTBC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한번 잠깐 들어보시죠. 네. 김만배 씨가 평소에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그분이라고 지칭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저희들끼리 있을 때는 형 동생이었고요. 그 사이에서 가장 큰 형은 누구였나요? 김만배 회장님이십니다. 네, 요거는 이제 정리를 하면은 그분은 높임말인데 김만배보다 어린 유동규가 그분일 수 없다. 뭐 그런 취지의 말인 것 같네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인데요. 그러니까 그중 이 동업자들 사이에서는 가장 연장자가 김만배 씨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나이가 제일 많은데 설마 어린 사람에게 그분이라고 했겠느냐. 그래서 나이가 많은 제3자가 아니겠냐. 좀 이런 지금 의심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어쨌든 그분의 존재는 지금 현재로서는 김만배 씨만이 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김만배 씨 그분에 대해서 더 이야기한 건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분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영장실질심사 때문에 서울중앙지법에 이 김만배 씨가 나왔는데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분에 네. 대한 설명이 너무 계속 엇갈린다. 네네. 이렇게 던지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전혀 없다. 그런 말한 기억도 없다. 이렇게 지금 응대를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김만배 씨가 계속 입장이 좀 오락가락합니다. 네. 이게 그 이유가 처음에는 그 변호인 측에서 그분 발언을 한 적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김만배 씨가 발언 자체는 뭐 있었다 이런 식으로 예. 얘기를 했다가 또 잘못 말한 거다 좀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번복을 한 거고 오늘에서는 그분은 없다 네. 지금 이런 결론에 나온 거거든요. 예, 어쨌든 결국은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김만배 씨가 예, 예. 내가 주인이다. 그분 같은 건 없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그런 거죠. 같습니다. 예, 예.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분을 찾아서 이게 뺑 돌아서 산만리를 찾아 떠난 이유가 네. 사실 이제 야권에서 네. 그분을 이재명 후보로 보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그러면 야당에서 이재명 후보를 이제 1번 플레이어이자 뭐 몸통이다 이런 식으로 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죠.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 국정감사, 네네. 서울중앙지검 등 국정감사장에서도 지금 이런 그 논쟁이 이어졌는데 여기서도 한번 그분의 단서가 있는지 잠깐 보고 오시죠. 네. 언론에서는 다 서울중앙지검이 확보한 녹취록에 그분이 천화동인 1호의 소유주 또는 지분의 50% 소유주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전제로 이렇게 기사를 쓰는데 정확한 녹취록에 그분이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물론 녹취록에도 그분이란 표현이 또 한 군데 있긴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지금 언론의 세간에서 얘기하는 그 인물을 특정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지칭해서 하는 표현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치인 그분을 얘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다른 인물을 특정해서 하는 표현이 있다라는 말을 들어봤을 때 그분은 그러니까 그분이 이재명 후보는 아니라는 뜻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지검장 어쨌든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온 예. 거여서 이게 만약에 거짓이면은 위증죄가 될 수 네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중앙지검장의 말에 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이재명 후보는 일단 아니다라고 좀 정치인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요. 예. 좀 어느 정도 확인이 된 상태고 어쨌건 지금 수사를 통해서 그분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다음 주에 이 또 한 키맨인 남욱 변호사가 귀국을 해서 조사를 받습니다. 어쨌든 네. 검찰 조사에 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떤 진술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최영창 세계일보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tay